이온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조항무 교수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목 통증입니다. 목 통증 굉장히 많이 앓으시지요? 예전에는 그렇게 흔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스마트폰, 그놈의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면서 목 통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목 통증 4부작 4개의 주제에 대해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목 통증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목 통증의 치료, 3부는 목 통증은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 4부는 목 통증은 어떤 생활 습관으로 교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4부작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 통증의 원인에 대해서 오늘 이제 방송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영도님 항상 들어오시면서 또 이제 저희 감독님과 PD님께도 인사를 주셨고, 오늘은 첫 번째 댓글로 달아주셨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테리맘님께서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설륜 엠믹스님께서도 거의 항상 들어와 주시는데 오늘은 댄디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오랜만에 정장을 입어봤습니다. 지금 이제 4월이라서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봄이 없어가지고 이제 곧 여름이 되어서 푹푹 찔 것 같아가지고 지금이 아니면은 정장을 입을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한번 정장을 입고 와봤습니다. 네. 설륜 엠믹스님께서 또 말씀 주셨는데요. 엠믹스님께서는 젊으신 분인데도 목이 아프다고 하십니다. 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뤄드릴 거예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4, 50대 이후에, 중년 이후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2009년에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면서 이제는 20대는 물론이거니와 10대에도 목 디스크가 생기는, 그러니까 목 디스크의 발병 연령이 확 낮춰졌기 때문에 엠믹스님 같이 젊으신 분들도 이렇게 목이 아프다고 많이 호소하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송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척추동물입니다. 척추동물의 척추는 노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사람은 원래 사족 보행을 하도록 기어 다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인간들은 억지로 두 발로 이제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력을 더 받는 부분도 있어서 척추 노화는 운명이다 하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목 통증이 이제 스마트폰 때문에 젊은 사람에게도 온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목 통증의 원인, 그리고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어깨가 아프다고 하시는데 목이 원인인 경우가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등이 아프다고 하시는데 목이 원인인 경우도 많습니다.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 통증의 원인, 그 질환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우리 뭐 다들 알고 계시는 디스크 탈출증, 그리고 척추 협장증, 이런 거 다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이제 결국에는 좁아졌다는 얘기고, 이렇게 이제 척추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있는데 여기가 좁아져 가지고 뭐 디스크 때문에 좁아지면은 디스크 탈출증, 인대나 뼈 때문에 좁아지면은 협착증, 그리고 이렇게 인대가 굵어지면 후종인대 골화증,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져서 신경을 눌려서 아픈 게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상 디스크는 보통 신경이 안쪽에는 분포하지 않아서 정상 디스크는 아파하지 않는데, 터져버린 디스크는 안쪽으로 신경이 들어가 버리면서 디스크 자체도 나중에는 통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척추에도 관절이 있습니다. 우리 무릎 관절 같은 관절염이 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근육 통증도 흔하고요. 그리고 교통사고를 앓으신 분들이 이제 교통사고 임팩트 순간에 고개가 순간적으로 휙 꺾이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채찍질 손상이라고 해서 교통사고 목 통증도 많이 호소하십니다. 이 부분도 다뤄드릴 거고, 목에 문제가 있으면 결국에는 두통까지 생기는 경우도 제법 많습니다. 그것을 경추성 두통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인간의 척추 노화는 운명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누구나한테 다 옵니다. 언제 오느냐의 문제이지 누구나한테 다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중력을 받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젊었을 때는 똑바로 서 있을 수 있고 키도 크고 이렇게 짱짱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노인이 되면서
모두들 이제 키가 작아지잖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디스크 높이가 낮아지기 때문이고요. 뼈가 이제 퇴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뼈 자체의 모양도 S라인도 변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고개가 이렇게 앞으로 숙여지신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목 통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었을 때 짱짱할 때 요렇게 정상 디스크라고 하면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제 퇴행이 진행이 되는데요. 디스크는 구조를 보면은 찐빵과 같아요. 겉에는 이제 껍질이 있고 안에는 안고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 디스크가 그 충격을 더 이상 잘 받아주지 못하고 낭창낭창했던 부분이 점점 이제 단단해지고 이러면서 어느 순간에는 디스크가 이렇게 높이가 낮아지면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빵 터져버리게 됩니다. 디스크가 터져버리면은 안에 있던 안고가 그 디스크 핵이 튀어나와 버려요. 디스크 핵이 젤리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충격을 잘 흡수해주고 있던 젤리가 다 튀어나가 버리면은 당연히 껍질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이 디스크의 높이가 낮아지겠지요. 그래서 이제 디스크가 얇아지게 되고요. 디스크는 원래는 충격을 흡수하는 구조인데 안고 젤리가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디스크는 이제 충격을 흡수를 하지를 못하게 되고 오히려 뼈와 뼈 사이가 너무 가까워져 가지고 뼈와 뼈가 이렇게 마찰을 계속 이루게 돼 가지고 뼈와 뼈의 사이에 염증도 생기고 요렇게 뼈의 모양도 변한다. 퇴행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논문을 보면은 목 통증이 굉장히 흔한 증상 중에 하나예요. 우리 10명의 사람 중에 8명이 살면서 한 번쯤은 심한 목 통증을 경험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고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과거를 돌이켜 보면은 아, 맞다. 그때 내가 그렇게 목이 좀 심하게 아팠거나 팔이 심하게 저렸던 적이 있는데 하고 과거가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목 통증이 또 이제 자연스럽게 남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그 아팠던 기억이 이제 기억 속에서 가물가물해지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 10명 중에 8명이 살면서 심한 목 통증을 경험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5%에서 10%는 아예 심한 장애만 남는 게 아니고 심한 장애가 남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 통증이 생기면은 이거는 뭐 언젠가는 뭐 자연스럽게 낫겠지 하고 이제 생각하시다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장애가 남지 않도록 예방하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목 통증이 젊은 사람한테 옵니다. 굉장히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스마트폰 때문이지요. 네. 디스크 탈출증은 이제 발병 연령이 굉장히 다양해요. 10대에서부터 90대까지 다 오고, 그 다음에 원래는 호발 연령은 50대, 즉 중년 이상이 되면 디스크가 많이 터졌다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요.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젊은 층에서도 목 통증이 지금 급증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잖아요. 여러분께서는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 있으시죠? 요 자세로 지금 보시는 분들 많으시지요? 당장 고개를 이렇게 반듯하게 들고 고개만 드는 게 아니고 허리도 반듯하게 세우셔야 됩니다. 당장 자세부터 한번 똑바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요렇게 이제 고개를 숙여가면서 이제 거북목 자세로 이제 어깨에 힘을 줘가면서 30분, 1시간 동안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은 당연히 목에 무리가 가지요. 그러면서 이제 디스크에도 무리가 가고 근육도 뭉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목 통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이제 자세 바르게 하셨지요? 그럼 계속 넘어가 볼게요. 목 통증의 원인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잘못된 자세가 목 통증을 유발하는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물론 부딪혀서 그럴 수도 있고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만은 잘못된 자세를 취해서 목 통증이 유발되는 것이 압도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자세, 좋은 생활 습관을 취해야 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 디스크의 원인은 나쁜 자세, 스마트폰, 노트북 자세, 사무 자세, 그리고 직업적인 요인, 계속 이제 고개를 숙이면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의외로 옆으로 보는 것도 디스크에 좋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쪽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반대쪽 디스크에 압력이 가해져서 터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목 통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나도 모르게 이제 뒷목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경직이 되잖아요. 그런 이제 경직된 파워가
목 뒤쪽을 이렇게 수축이 되게 되면서 디스크 쪽에 압력을 준다. 이런 보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다치면은 당연히 목이 아플 수도 있고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기형이 있는 경우에도 신경이 눌려서 아플 수도 있고 또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말초 혈액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에도 혈액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목 통증을 앓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흡연하시는 분들 금연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자, 결국에는 스마트폰, 노트북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놈들이 원흉이거든요. 그래서 2009년에 스마트폰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때는 69만 명, 우리나라의 목 디스크 진료비 환자가 69만 명이었는데 불과 5년 만에 86만 명으로 5년 만에 24%의 환자분들이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 점점 더 쓰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스마트폰 보시는 것을 그만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차피 스마트폰을 보시게 된다면은 나쁜 자세 말고 좋은 자세로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그것은 이제 다음 강의에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을 숙인 자세가 왜 좋지 않느냐? 목을 숙이면요. 예, 이렇게 목 앞부분, 여기가 목 앞부분이고 목 뒷부분입니다. 목을 숙이게 되면 목 앞부분이 이렇게 접히게 되면서요. 여기가 눌리게 되면서 디스크 뒤쪽으로 압력이 가해집니다. 그러면서 디스크 뒤쪽으로 힘이 가해지면서 어느 순간에 디스크가 펑 터질 수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목을 숙인 자세는 디스크에 굉장히 좋지 않다 하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 통증은 그러면 어떤 원리로 생기는 것이냐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신경이 눌려서 아픈 겁니다. 뭐 그게 디스크가 됐던 아니면 협착증이 됐던 인대 골화증이 됐던 기본적으로 신경이 요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면서 신경이 여기저기에서 눌려서 아파지는 게 그게 첫 번째고요. 신경이 눌리면은 그 통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신경이 눌린 상태로 시간이 굉장히 오래되면은 그 신경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해요. 제가 이렇게 빨갛게 염증을 표현해 놨습니다. 그러면 염증 때문에 더 아프기도 해요. 예, 양상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럼 이 염증으로 끝나는 것이냐? 염증이 생기면 부어오릅니다. 부어오른 상태가 붓고 괜찮아지고 하면은 그 주변 부분이 엉겨붙게 돼요. 엉겨붙는다는 말은 신경이 이렇게 있으면은 엉겨붙어 가지고 이거를 딱 잡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더 심해지는 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눌려서도 아프고 염증이 생겨서도 아프고 부어 올라서도 아프고 그다음에 엉겨붙어서도 아프다. 요렇게 원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에 있는 신경은 팔로 내려가기도 하고 허리를 거쳐서 다리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굵은 척수신경이 우리 몸의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어요. 고속도로가 쭉 이제 꼬리뼈까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체인지를 거쳐서 이렇게 팔로 가는 경우도 있고 등이나 가슴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허리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경이 눌리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다 달라지는 거지요. 이렇게 고속도로만 눌리면은 이 목 통증 아니면은 이제 내려가는 길목에 있는 등 통증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 인터체인지를 통해서 이렇게 팔로 가는 신경이 눌리게 되면은 이제 팔 쪽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팔 쪽으로 나타나는 것을 방사통이라고 하고 고속도로가 눌려서 생기는 것을 척수증이라고 합니다. 방사통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팔로 가는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건데요. 자, 지금 팔 쪽에 저릿저릿하시는 목 통증 환자분들 많으시지요? 지금 한번 증상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디스크가 팔 쪽 신경에 생기면은 보통 6번, 7번, 8번 쪽에 많이 생기는데요. 자, 팔을 한번 벌려볼까요? 네, 이 그림과 같이 벌려주시면 됩니다. 손바닥을 앞으로 해서 한번 팔을 벌려봅시다. 그러면은 어깨 위쪽부터 보라색을 따라서 어깨 위쪽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엄지손가락까지 요렇게 저리거나 당기는 느낌이 있으시다면은 그렇다면은 목 쪽에 6번 신경이 눌려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목과 등의 경계 부분에서 또 시작해서 이렇게 어깨를 거쳐서 팔을 거쳐서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까지 저리거나 당기시는 분들은 7번 신경이 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아래 이 등에서 시작해서 요렇게 겨드랑이 쪽으로 해가지고 팔꿈치를 통해 가지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으로 저리거나 당기시는 분은 8번 신경이 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 쪽으로 방사통이 있으신 분은 검사를 좀 영상적인 검사를 해서 가능하면 MRI가 좋고요. 그래서 내 신경이 몇 번이 눌리고 있는지
하나가 눌리고 있는지 두 개가 눌리고 있는지, 눌리고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눌리고 있는지 한번 검사를 해보시고 거기에 따른 치료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추천드립니다. 네. 청년층에서는 주로 디스크 때문에 이제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신경을 눌려서 생기고요. 고령층은 여기 이제 관절염이 생기거나 인대가 굵어지거나 하면서 협착증이 생겨가지고 신경이 눌려가지고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의외로 내가 언제 이렇게 아팠다. 그것의 원인은 무엇이다. 라고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분들은 1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아프다. 이렇게 아프다 정도는 기억을 하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아팠는지는 잘 기억을 하시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환자분들이 이제 저희가 의사 선생님들께서 눌러도 보고 검사도 해보고 그다음에 뭐 사진도 찍어보고 주사도 해보고 그 효과도 보면서 이렇게 어떤 데 원인이 있는지 밝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척수증, 아까 고속도로가 눌린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등이나 허리를 통해서 꼬리뼈까지 이어지는데 그게 또 꼬리뼈에서 또 다리로 이어지거든요. 그 부분이 이렇게 눌리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등 통증도 생길 수 있고 허리 통증도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다리 쪽에 운동 이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목 쪽에 신경이 눌렸는데 등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목 쪽에 신경이 눌렸는데 허리가 아플 수도 있고 목 쪽에 신경이 눌렸는데 다리 쪽에 힘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디스크가 튀어나와서이기도 하고 뼈가 튀어나와서 협착증이 생기기도 하고 이 뒤쪽에 있는 인대가 굵어져서 신경을 누리기도 하고 아니면 외상, 다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굵은 고속도로 척수가 눌리게 되면은 척수에 가는 혈류가 감소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신경이 손상이 되면서 마비가 되면서 이건 되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마비가 되면은 정말 신경은 살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척수증은 마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질환입니다. 척수증을 앓으시는 환자분들은 보통 진료를 보실 때 이렇게 들어오세요. 지팡이를 짚고 한쪽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무게 중심이 무너져 있고요. 저는 이제 펭귄처럼 걷는다. 펭귄처럼 걷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하지가 강직되어 있고 균형 감각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신경이 눌려서 그 신경이 이미 기능이 고장이 나 있기 때문에 펭귄처럼 걷는다라고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팔로 가는 인터체인지 쪽이 또 눌리게 되면은 단추 채우기가 어렵고 젓가락질을 하는 게 어렵고 빨리 손을 쥐었다 펴는다는 즉 손가락으로 할 수 있는 정밀한 그리고 신속한 동작이 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은 또 척수증은 사실은 MRI를 거의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증상을 호소하시면은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대부분 MRI를 찍자고 하시고 그럴 때면은 좀 MRI를 찍으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목과 어깨 통증에 앞서서 지금 실시간으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한번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희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목을 풀어주는 운동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데 목을 운동을 하다가 목이 뻐근하게 아팠습니다. 이 목 운동을 올바르게 푸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목이요. 참 운동이 좀 복잡해요. 왜냐면은 우리 목을 이제 크게 내부 부분으로 나눴을 때 앞쪽, 뒤쪽, 위쪽, 아래쪽 그렇게 이제 내부 부분으로 나눴을 때 어디는 많이 뭉쳐 있고 어디는 좀 이제 근력이 부족하고 어디는 또 많이 뭉쳐 있고 또 등 쪽에는 근육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요 밸런스를 잡아주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는 운동을 해야 되고 어디는 풀어줘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풀어준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스트레칭을 하다 보면은 또 디스크 쪽에 압력이 가기도 해요. 그런 동작은 또 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아예 방송을 따로 뺐습니다. 목 운동에 대해서는 6월 달에 제가 목 통증에 대한 운동이라는 방송으로 따로 뺐으니까 그때 한번 시청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한대소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남자 47세로 5번, 6번에 경추 디스크가 있으시군요. 네, 목이 좌우로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목을 뒤로 신전하려고 펴줄 때마다 뻐근한데 어떻게 하면 좌우 가동 범위가 늘어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스트레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운동 방송에서 또 말씀드릴 것이고 그리고 이제 경추 디스크가 있지만은 MRI를 찍어보거나 아니면 증상을 좀 더 이제 그 구체적으로 이제 아마 의사 선생님께 말씀 주셨겠지요. 그러면 디스크뿐만이 아니고 후 관절염도 같이 있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디스크가 터졌으면은 디스크가
원래 이제 충격을 완충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터진 디스크는 충격 완충 역할을 제대로 못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구조가 충격을 대신 받아줘야 돼요. 보통은 그게 후관절이라고 해서 척추에 있는 조그마한 관절이 그 하중을 대신 받아주거든요. 그러면은 그것도 거기 관절에도 무리가 가가지고 관절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관절염이 심하게 되면은 좌우 가동 범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분들은 파한대소님께서는 디스크도 있지만 관절염도 같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의아응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사무직으로 일하고 계시고요. 목이 항상 뻐근하고 무겁습니다. 당연하십니다. 사무직은 항상 뻐근하고 무겁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예전에 학생 때보다는 훨씬 증상이 덜해졌다 뿐이지, 저도 하루 종일 컴퓨터 작업을 하고 하루 종일 집중을 하고 있고 시술을 할 때는 또 이제 고개를 숙여야 되기 때문에 저도 목이 아픕니다.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 어떤 스트레칭은 좋다고 다른 유튜브에서는 안 좋다고 해서 혼란스럽습니다. 네, 저도 맞습니다. 저도 이 방송을 준비하기 전까지 저 자체도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왜냐면은 되게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고 저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고 논문 따라 다 주장이 다르고 굉장히 저도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결론 내는 게, 저도 뭐 제 의견을 개진하는 것 뿐입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는 것은 밸런스를 잡아줘야 된다 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목 운동 방송에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거고, 네 번째 목 통증 생활 습관 방송에서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NJ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목 디스크가 있으시고요. 4번, 5번, 6번 손가락이 자고 일어나면 많이 붓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파요. 마디마디가 아픈 거는 물론 목 디스크도 있지만 혹시 나이가 많으시면은 손가락 쪽에 관절염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팔도 아프고 손목도 아파요. 혹시 주부시면은 또 이제 손목을 많이 쓰고 하셔가지고 손목 쪽에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목 디스크 때문에 그러겠죠. 예. 목 디스크가 진단 받으셨으니까. 그런데 목 디스크뿐만이 아니고 손목 쪽에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손가락 쪽에도 혹시 고령이시면은 관절염이 같이 와 있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시 PPT로 돌려주십시오. 병원에 어깨가 아프다고 오셨는데 원인이 목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어깨가 아프다고 하시면은, 자, 이 그림에 보면은 여기 바깥쪽도 어깨고 여기 안쪽도 어깨잖아요. 근데 여기 안쪽 어깨가 아프다는 분들은 목이 원인인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목이 문제인 경우는 아까 전에 쭉 말씀드렸죠. 디스크도 있고 협착증도 있고 처소증도 있고 관절염도 있고 근육 문제도 있는데, 어깨는 이제 회전근개 질환이나 오십견이나 석회성 건염이 있습니다. 어디가 아픈다고 여기가 아프니까 요 질환이에요, 저기가 아프면은 저 질환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어느 한 부분이 아프더라도 그 여러 가지 질환들이 가능성이 중첩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감별하기 위해서는 의사 선생님이 여러 검사를 한다든지 몸을 눌려본다든지 움직임을 본다든지 하는 검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깨가 아픈데 원인이 목인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에 가까운 어깨 쪽에 통증이 있거나,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피부 분절을 따르는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진료 받으러 가시면 목을 뭐 눌러보고 막 돌려보고 하시잖아요. 그게 다 이제 목의 원인인지 알아보기 위해서이고요. 그리고 특징적으로 내가 밤에 잠을 잘 때 오른쪽이 아프다고 하면은 오른쪽 팔을 이렇게 들고 자면은 좀 낫더라, 이러면은 목이 원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목 디스크가 심하신 분들은 아예 진료실에 들어오실 때 이렇게 팔을 머리 위에 올려놓고 들어오시기도 해요. 그러면은 들어오시는 것만 봐도 저분은 목 디스크가 오른쪽으로 굉장히 심하구나라고 이제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깨가 아프지만 원인이 목인 경우도 많고요. 어깨가 아픈데 원인이 어깨인 경우를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환자분이 들어오시면은 앞으로 나란히 해보세요, 옆으로 나란히 해보세요, 위로 나란히 해보세요, 열중셔도 해보세요, 그리고 따봉을 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엄지를 내린 다음에 팔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제 신체 검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동작을 했을 때 하면서 팔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팔을 더 이상 못 움직인다든지, 이렇게 이제 옆으로 나란히를 했을 때 60도에서 120도 사이에서만 아프다고 하시든지, 이런 특징적인 양상을 보면서 이분은 어깨가 아픈 게 진짜 어깨에 원인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감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깨에 대해서도 제가 3부작 방송을 준비해 놨습니다. 네, 그래서 6월 달부터 6월, 7월 달에 어깨 통증에 대해서 또 3부작 방송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등이 아프신 분들, 등이 아픈데 왜 목을 자꾸 검사하냐? 나는 등이 아픈데 왜 목 디스크라고 하냐? 왜 목 사진을 찍느냐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정상이나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경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네, 목 쪽에서 눌려가지고 등 쪽이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 문제는 아까 다 말씀드렸고요. 등도 원인은 비슷합니다. 등 쪽에 디스크가 생긴다든지, 등 쪽에 협착증이 생긴다든지, 등 쪽에 관절염이 생긴다든지, 등 쪽에 근육이 뭉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대부분 목하고 비슷한데 어디 부위에 문제가 있느냐, 이 정도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등 통증에 대해서도 방송을 따로 준비해놨습니다. 2025년 8월 8일에 등 통증의 원인과 치료, 운동 생활 습관을 아예 한 번에 이때는 다뤄버릴 거예요. 이런 방송도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목 통증으로 돌아올게요. 목 통증에는 아까 여러 가지 원인 질환이 있다고 했잖아요. 요 원인 질환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실시간 댓글에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욘드 게시판에서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허리 수술 2번 하셨고요. 2023년도에 재발을 해서 허리 통증도 있고 발바닥이 화끈거려서 재수술을 했는데 수술 이후에 더 악화가 돼요. 현재는 허리가 아프셨는데 현재는 두통도 있고 허리도 아프고 골반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온몸 구석이 아려오고 감각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머님 말씀으로는 네, 뜨거운 물에 계속 담그고 있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네, 환자분께서 이제 지금 질문해 주신 분들 어머니이시군요. 네, 뜨거운 물에 담그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신경이 좀 고장이 났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역류성 식도염도 있었고 우울증, 여러 군데 병원을 다녔지만 원인도 치료 방법도 없다 하시고 완치는 아니더라도 통증이 완화되어서 일상생활이라도 편히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질문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여러 병원을 다니신 거하고 저도 뭐 대답이 특별히 다르지는 않습니다. 저라고 특별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미 좀 신경이 어느 정도 고장이 난 것 같고요. 신경이 고장난 것을 이제 신경병증성 통증이거든요. 그 유튜브에 조항모 신경병증성 통증이라고 치시면은 바로 이번 달에 제가 그 방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방송을 한번 좀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NJ님께서 48세이시고 수술하면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오른쪽 팔을 올리고 앉아있을 때는 벽에 기대야 덜 아파요.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팔을 올리고 이제 있어야지 덜 아픈 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수술을 하면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이 부분은 또 목 통증 치료의 핵심이라는 방송이 바로 다음 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때 50분 동안 주구장창 떠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때 정보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파한대소님께서는 팔에 힘이 빠지고 근육이 가늘어지고 있네요. 목 디스크랑 상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증상까지 있으면은 MRI 꼭 찍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때 팔을 올리고 자면 안 좋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네, 팔을 올리는 자세, 오버헤드 액티비티는 어깨 관절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팔로 가는 목 신경이 눌려서 이렇게 올리니까 증상이 괜찮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주무시는 거지, 이렇게 팔을 올려야지 디스크 환자분들이 뭐 디스크가 더 나아진다든지 예방해 드린다든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팔을 올리고 주무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로 다시 한번 돌려주십시오. 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디스크 탈출증입니다. 다 간단합니다.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뒤에 있는 신경이 눌리는 겁니다. 네, 잘못된 자세가 문제지요. 아까 쭉쭉 말씀드렸고, 고개를 숙이면 생각보다 디스크의 하중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우리 보통 스마트폰 볼 때 어떻게 봅니까? 보통 고개를 이렇게 숙여보지요. 근데 고개를 숙이면 숙일수록 목에 디스크에 걸리는 하중이 굉장히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45도로 이렇게 고개를 숙였다고 했을 때 목에 걸리는 하중이 22kg입니다. 22kg. 이게 가늠이 안 되지요. 쌀 한 포대입니다. 쌀 한 포대. 목 위에 지금 쌀 한 포대를 올려놓고 스마트폰을 보고 계신 겁니다. 하루에 뭐 10분 보십니까? 스마트폰 아니잖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스마트폰 보시고 그리고 노트북 할 때 제 지금 고개 숙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목이 안 좋거든요. 지금 제가 목 위에 쌀 한 포대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디스크가 안 터지고 베깁니까? 안 터지고 베길 수가 없어요. 무조건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오랫동안 있는 자세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거북목 자세로 이렇게 스마트폰을 아래를 보면서 한다든지 노트북을 아래로 보면서 한다든지 하면은 당연히 목 디스크에도 안 좋고 허리도 지금 S라인이 없잖아요. C커브가 생겼잖아요. 허리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 자세, 컴퓨터를 하더라도 이렇게 모니터가 낮으면은 똑같은 나쁜 자세가 생기고요. 그리고 요렇게 치과 의사 선생님처럼 이제 항상 고개를 숙이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 당연히 목 디스크 생기지요. 그리고 옆으로 보기, 옆으로 눕기가 의외로 좋지 않습니다. 옆으로 눕는 자세로 주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옆으로 누울 때는 제대로 옆으로 누워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목 통증 생활 습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고, 지금 이 사진만 봐도 이렇게 몸은 이렇게 일직선인데 목이 꺾여 있잖아요. 이러면은 좋지 않은 자세입니다. 그리고 제가 진료를 보고 있는 자세인데요. 제가 지금 오른쪽을 보면서 진료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제 왼쪽 디스크가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쪽을 보면서 일을 해야 되는 환경이라면은 한 몇 개월마다 이번에는 오른쪽을 보면서 일을 하고 다음에는 왼쪽을 보면서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환경을 오른쪽 왼쪽으로 바꿔드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방사통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연관통이라고 우리 뇌가 착각을 해가지고 그 아픈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에 통증을 느낄 수도 있다. 요런 통증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목이 문제인데 뒤통수가 아프거나 두통이 생기거나 아니면 목이 문제인데 등 쪽이 아프거나 날개뼈가 아프거나 어깨가 아프거나 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요런 증상에 대해서는 아까 쭉 말씀드렸고요. 팔을 올리면 호전이 되는 부분도 있다 하는 부분 말씀드렸고요. 목 디스크는 비교적 예후가 좋은 편에 속합니다. 디스크는 보통 이제 터져서 튀어나오면은 저절로 안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시간은 많이 걸려요. 디스크 안 오는데 약 2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내 디스크가 터졌다고 하는데 그래 뭐 자연적으로 낫는다고 하니까 나는 그냥 둘래 하시면은 이렇게 2년 동안 고생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은 내 디스크가 왜 터졌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다쳐서 터진 게 아닌 이상은 내 습관이 나빠서 그렇거든요. 근데 내 습관을 그대로 하면은 또 다른 데도 또 터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디스크가 터지면은 적극적인 치료도 하고 그다음에 생활 습관도 교정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항상 주장을 드립니다. 척추 협착증은 좁아져 가지고 신경이 눌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지금 디스크예요, 협착증이에요라고 물으시는 분들 많거든요. 대답은 대부분 환자분은 디스크도 있고 협착증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협착증이 광의 의미예요. 협착증은 단순히 좁아졌다. 그래서 신경이 눌린다라는 의미고, 디스크 때문에 신경이 눌리면은 그것은 디스크 탈출증. 그다음에 후종인대 때문에 눌리면은 그건 후종인대 골화증으로 되면서 협착증이 더 넓은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경관이 좁아져서 요 신경이가 눌리게 되고요. 그래서 증상은 비슷비슷합니다. 아까 이제 포함이 되는 개념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속도로가 눌리는 척수가 눌리는 척수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여기 앞에 있는 인대가 보통 얇고 낭창낭창한데요. 요 인대가 굳은 살이 되거든요. 우리 굳은 살은 어떻습니까? 딱딱하고 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아무래도 공간도 없는데 굵고 딱딱한 놈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이제 신경을 눌리게 되겠죠. 그 신경이 눌리게 되면서 신경이 결국에는 마비에 이르는 신경이 고장이 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척수가 압박이 되면서 퇴행이 되는 것이고요. 이 MRI 사진을 보면 보이실런가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까만 척수 신경이 여기 하얀 부분이 이제 선이 보이거든요. 요거는 이미 이제 그 신경이 이제 고장이 났다. 라는 것을 이제 밝히는 거고요. 그래서 MRI를 찍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CT도 찍어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인대가 굳은 살이 되면서 나중에는 뼈처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뼈처럼 되면은 그건 또 CT를 찍어봐야 돼요. 그래서 인대가 너무 굵어져서 신경을 너무 많이 누르고 있다 이러면은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무증상인 경우도 많지만 목 통증이나 팔 방사통이나 보행 이상 아까 말씀드렸지요. 이런 증상을 느끼기도 하고 보통은 목 통증으로 시작해서 등 통증으로 이어지다가 마지막에는 허리 통증까지 가면서 보행 이상까지 생기는 진행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37%에서는 서서히 악화가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척수증은 서서히 악화가 될 수 있고 서서히 악화가 되면 신경이 아예 고장이 나서 걸음걸이나 손동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한번 부분 마비나 완전 마비가 되면 그것은 굉장히 되돌리기 힘들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는 수술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만약에 한다면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주기적으로 정밀 진찰을 하면서 척수증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디스크 자체가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는 디스크 자체 안에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디스크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디스크가 요렇게 한번 안고가 터져 가지고 터져 버리면은 이 안쪽으로 신경이 자라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원래 통증을 느끼지 않아야 하는 디스크가 통증을 느끼게 되는 이상한 디스크로 변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디스크 내장증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뻐근한 연관통이 있고 그다음에 머리를 숙이면 심해지는 양상이 있고 MRI에서 이제 어떤 변화를 통해서 블랙 디스크가 있으면 저희가 이분은 디스크 내장증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후관절염 디스크가 하중을 제대로 받쳐주지를 못하니까 이 하중을 딴 놈이 받아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디스크 뒤쪽에 있는 새끼 손톱만한 관절이거든요. 요 관절 후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것 그것이 바로 후관절염입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뒷목이 아프기도 하고 뒤통수가 아프기도 하고 어깨가 아프기도 하고 등이 아프기도 합니다. 다른 목 질환에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제 디스크가 협착증이나 있으면은 이제 관절염도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질환에 대한 치료는 주사입니다. 주사. 예, 그 관절로 가는 후진 액측질이라는 가느다란 신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경으로 주사를 했을 때 내 통증이 좀 나아지는 것 같아. 이러면은 후관절염이 있구나, 염증이 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주사를 했을 때도 효과가 없으면은 이거는 관절염보다는 다른 원인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께서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육이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목이 아프지요. 이렇게 목 뒤에도 이제 근육이 많이 지나가니까요. 근데 이제 근육이 아프면은 요 승모근이 아프면은 승모근만 아픈 게 아니고 또 이제 연관통이 생겨가지고 뒤통수라든지 아니면 머리라든지 아니면 눈 주변도 이제 아프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근육 통증도 굉장히 증상 부분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감별이 힘들고요. 이렇게 이제 목 뒤에 있는 근육이 아픈데도 눈 주변이 아프고는 두통이 생길 수 있어요. 굉장히 신기하지요. 그리고 여기 어깨 뒤에 있는 극하근이 있는데요. 여기가 아프면은 마치 목 뒤쪽에 디스크 쪽에 6번, 7번 신경이 눌리듯이 요렇게 팔을 따라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통증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감별을 하기 굉장히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 통증도 같이 있을 수 있고 굉장히 헷갈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육 뭉침은 근육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디스크나 협착증 등 타 질환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위치와 치료 위치가 다를 수 있다는 부분 한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여기가 아픈데 왜 자꾸 여기를 치료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왜냐하면 원인이 목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교통사고 이후에 목 아프신 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이 통증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이후에는 목 통증이 굉장히 오래 가는 분들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채찍질 손상이라고 하고요. 그 교통사고 임팩트 순간에 내 생각보다 고개가 굉장히 뒤로 젖혀졌다가 순간적으로 고개가 앞으로 젖혀졌다가 이러면서 우리 목에 있는 수많은 인대라든지 디스크라든지 근육이라든지 뼈라든지 관절이라든지 굉장히 미세한 손상이 수십 군데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증이 있는 건데 이거는 MRI에서 찍어서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MRI 찍어서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떤 결과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꾀병 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 많은데 실제로 아프기는 아픕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후관절 통증인 경우가 좀 많아요. 반 이상입니다. 그리고 두통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88%고요. 신경이 고장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증이 만성화되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교통사고 이후에 통증이 만성화되는 경우가 50%에서는 완치가 되지 않고 최대 25%에서는 중등도 이상의 통증이 지속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디스크라든지 후관절이라든지 인대라든지 여러 부분에 동시에 미세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게 참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고치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교통사고 이후에 목 통증이 만성화가 되는 경우가 많다 하는 점 알아봐 주시고요. 자, 좀 이제 의학적인 부분이 아니고 좀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통 교통사고 때문에 목 통증이 생기면은 후관절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제일 많고 아니면 디스크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치료를 해드릴 수 있는데 이게
현실적인 부분에 의해서 보험료 쪽인 부분도 이제 고려를 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험료를 잘 타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께 좀 유리하게 기록을 좀 적어 달라라고 청탁을 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아예 대놓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한테 유리하게 적어 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냥 그 단칼에 거절을 했고요. 제가 몇 년 전에는 아예 저한테 돈 봉투를 들고 오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게 그 치료 비용을 누가 내냐 하는 이제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험적인 부분도 참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대부분 그러시겠지만 저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보험 친화적으로 없는 사실을 적어 드리지는 않아요. 예,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의료적 사실만은 적시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목 통증으로 저한테 오시면은 당연히 의료적으로는 치료해 드릴 수 있으나 보험적으로는 제가 이제 사실만을 적기 때문에 만족하시 못할 수도 있다, 못하실 수도 있다 하는 점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목이 아픈데 두통까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요 부분 경추성 두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 요 부분에 대해서도 방송을 따로 뺐습니다. 올해 11월 달에 두통의 원인은 목, 경추성 두통이라는 방송을 준비해 놨으니까 그때 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시간 댓글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래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목 디스크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제게 유익한 강의입니다. 많이 감사드립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유익한 강의라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목 디스크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군요. 목 디스크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다면은 뭐 다치지 않는 이상 생활 습관이 나빠서 목 디스크까지 이행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은 지금이라도 이제 생활 습관을 좋게 하셔서 앞으로 남아있는 목 디스크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운동을 해야 될지, 어떤 관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 방송이 사부작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W님께서 제가 척척박사 챗 GPT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일을 할 때 별명이 로봇입니다. 제가 말씀을 하는 대사도 똑같고 완전히 톤도 로봇 같고 일도 항상 똑같이 루틴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제 별명이 좀 로봇이긴 합니다. 챗 GPT하고 좀 잘 어울리네요. 그리고 착한 맛 던지니스 통계님께서 오랜만에 들어오셨는데요. 강의가 쉽게 이해가 된다고 해주셔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 피드백입니다. 제가 좀 그렇거든요. 최대한 쉽게 직관적으로 비욘디 방송에서 이제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PPT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내가 디스크예요? 협착증이에요? 관절염이에요? 근육 문제예요? 이런 질문이 당연히 또 쫓아오거든요. 그러면은 대답은 또 이런 경우가 많아요. 환자분께서는 디스크도 있고 협착증도 있고 관절염도 있고 근육 문제도 같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목하고 어깨 이행 부위 이 부분이 아프다고 칩시다. 이 부분이 아프면은 어떤 원인일 수가 있냐 하면은 가능한 원인이 목 디스크일 수도 있고 목 협착증일 수도 있고 후관절염일 수도 있고 척수증일 수도 있고 디스크 내장증일 수도 있고 근육 통증일 수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희한하죠. 여기가 아프면은 의사 선생님이면 바로 원인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은 바로 모릅니다. 저희도 모릅니다. 왜냐면은 여기에 수많은 구조가 지나가고 있고 여기가 아픕니다만으로는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 무엇인지를 저희가 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알기 위해서 사진도 찍어야 되고 신체 검사도 해야 되고 환자분들 증상이 어떤지 이제 문진도 해야 되고 필요하면은 주사를 드려 가지고 거기에 대한 반응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환이 혼재해 있을 수 있다 하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단계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강조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에 대해서 한번 요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노화는 운명입니다. 피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고 얼마나 빨리 오냐, 얼마나 천천히 오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나의 척추 노화가 늦게 오도록 최대한 열심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관리하는 방향에 대해서 제가 차근차근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보급 때문에 목 통증이 젊은 사람에게도
엄청나게 빨리 온다,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다는 점 경각심을 좀 가지셔야 되고요. 목 통증의 원리나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목이 아플 수도 있고 어깨가 원인일 수도 있고 등이 원인일 수도 있다 하는 부분 말씀드렸고, 디스크 탈출증이나 척수증, 협착증, 후관절염, 근육 통증, 그리고 두통까지 이를 수 있다 하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저는 목 통증 4부작을 하고 있고, 오늘은 목 통증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5월 9일에는 목 통증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19일에는 목 통증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6월 13일에는 목 통증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시청자분들께서 목 통증 많이 앓으시고 계시잖아요. 요 4개를 다 알고 있어야지 종합적으로 목 통증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파한대소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디스크일 때 마취 통증의학과랑 신경외과랑 정형외과 중 어디를 가야 하나요? 각 진료과별 차이가 무엇인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디스크일 때 마취 통증의학과 가셔도 되고 신경외과 가셔도 되고 정형외과 가셔도 됩니다. 네, 차이점은 마취 통증의학과는 좀 더 시술에 집중이 되어 있는 과고, 신경외과나 정형외과는 좀 더 수술에 집중이 되어 있는 과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좀 더 정교한 시술이 필요하다면은 이제 마취통증의학과로 보내주실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수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한 환자분들은 또 저희가 또 신경외과나 정형외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척추 전문의, 관련 전문의는 어떤 거라도 다 가시면 된다라는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PPT로 넘어와 주십시오. 네, 저는 비온 뒤에 월 2회 출연하면서 통증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목 통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척추에 대해서 이미 다뤘거든요. 그래서 척추 생활 습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송을 찍어놨고, 척추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송을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허리가 왜 아픈지에 대해서, 허리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방송을 찍어놨고요. 척추 질환이 있을 때 제가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치료가 신경성형술인데요. 그래서 신경성형술에 대해서도 방송을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가 아프면 무릎도 같이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 관절염의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무릎 운동은 어떻게 하는지, 무릎 생활 습관은 어떻게 해야 되고, 무릎 영양제는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방송을 찍어놨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이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통증의학과 전문의로서 통증의학과는 어디가 아플 때 가나요? 라는 방송도 찍어놨고, 그 다음에 신경이 고장나는 경우 신경병증성 통증에 대해서도 방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신경병증성 통증인 대상포진에 대해서 4부작을 찍어놨고요. 특히 대상포진 백신이 요즘에 핫한데요. 대상포진 백신을 맞아야 되는지 안 맞아야 되는지, 그리고 대상포진을 백신을 맞게 되면 어떤 백신을 맞아야 되는지 궁금하시다면은 저희 대상포진 백신의 모든 것이라는 방송을 봐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2부는 이제 목 통증 치료의 핵심, 목 통증의 치료에 대해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9일일 거예요. 네, 그렇게 다뤄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목 통증 운동, 목 통증 생활 습관에 대해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 4부작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어깨 통증 3부작을 말씀드릴 거고, 8월 달에는 등 통증과 팔꿈치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방송이 하나 더 잡혔어요. 그 박준표 PD님의 운동 방송에 제가 나가게 됐고요. 그래서 무릎 관절염을 예방하는 운동에 대해서 5월 1일 날 오후 8시에 운동 시연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무릎 통증 있으신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47분 동안 강의를 했네요. 오늘 목 통증 4부작 중에 1부였는데 어떻게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목 통증 많이들 앓고 계시고, 특히 이제 스마트폰, 노트북, 뭐 컴퓨터 작업, 이것이 이제 목 통증의 현대 목 통증의 원흉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원리가 있는지,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되는지 종합적으로 한번 2달에 걸쳐서 다뤄드릴 테니까 저희 목 통증 4부작 방송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시청자분들께서 긴 시간 동안 방송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달이 5월 1일이군요. 일단은 5월 1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